GBC 특별기획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새로운 성교육 지침에 따른 우리 자녀의 미래와 성경적 대안. 미주보건방송은 지난 5월 8일 캘리포니아 주교육위원회가 승인한 공립학교 보건교육 가이드라인 개정안 채택 여부로 불거지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이번 새 성교육 지침서에 담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성경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6부작 특별 생방송으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그 첫 시간막을 열며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성교육 그 커리큘럼의 실체와 배경, 더불어 현재 직면한 이슈를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받아야 할 교훈,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한 첫 시간을 꾸며주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공립학교의 성교육 이슈를 통해 씰아웃 캠페인으로 빚어진 특별한 이슈. 이때 함께 출연하셔서 실질적 조언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라팔마 전 시장님이시죠. 스티브 황보 전 시장님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월에 모셨으니까요. 이제 몇 개월이 흘렀는데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사이에 다만 캘리포니아 내 이 교육위원회에서는 큰 이슈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예, 부모님들이 대부분 예상은 하셨지만 결국 지난 8일 날 채택된 이 새 성교육 지침서 최종 승인 여부를 두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실망의 모습, 목소리를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우리 이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보적인 이슈들이 가장 많이 발의되고 법안으로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 아이들을 가장 내 아이를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내용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좀 너무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성인들이 스러운 그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도 당황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설명드린 대로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히 지난 2월 씰아웃 캠페인을 그 뒤로부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시고 아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문을 두드리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다만 앞으로 싸워야 될 길이 굉장히 많고 멉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예, 맞는 말씀이죠. 예,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당장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소속되는 교육부의 하고의 어떤 관계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할 건지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할 테고 네. 조금 더 크게 보자면은 이게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하나의 이제 유권자로서 우리 애청자들이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좀 신경을 쓰면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사항은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서 채택된 성교육 지침입니다. 전체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의 한 부분이 바로 섹스 에듀케이션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새롭게 개정된 이 내용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우리 스티브 황보 전 시장님께 제가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미리 드렸고 네. 그에 관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 주실 건데요. 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참고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받게 될 수 있는 이 성교육 커리큘럼의 자세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우리 황보 시장님께서 전달해 주실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확인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헬스 에듀케이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70년대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뭐 계속 있어 왔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금 우리가 일면스러운 거는 그 내용이 조금 굉장히 좀 노골적이라는 거, 외설적이고 예. 노골적이라는 그런 이제 것인데 이 전체 프레임워크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다 성적인 성교육에 관련된 건 아니고 네. 그 속에는 뭐 이렇게 아이들의 실질적인 발육이라든지 이렇게 뭐 사회성의 건강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제 섹스 에듀케이션이죠. 네. 섹스 에듀케이션의 내용 중에 상당히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너무 이 성인들의
성인들조차도 이게 좀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네. 있고 아주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 자위 행위라든지 그런 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어린아이라 하면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K-12인데요. 그러면 kindergarten 아이들도 배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부분이? 법적으로는 이 7학년부터 12학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K through 6 킨더가든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는 옵셔널리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교육구가 지역에 있는 교육구가 선택적으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조절을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내용에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을 이제 도와준 그런 이제 플랜 페런트라든지 좀 진보적인 그런 이제 가족 계획 그런 단체들 이 자문을 받아서 만든 내용인데 너무나 아이들의 수준에서 볼 때는 너무나 외설적이고 네. 너무나 이렇게 맞지 않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내 자녀를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가장 잘 알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내용 자체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럽죠. 그래서 뭐 어떻게 낙태에 대해서도 가르칠 때에 너희들이 이 법적으로는 부모에게 동의나 알리지 않고도 뭐 얼마든지 낙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부모의 동의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너희들이 공짜로 피임을 하는 그런 이 도구를 너희들이 공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내용까지 포함이 됐냐면은 너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너희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대방이 좋아하고 하기를 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는 어뷰즈다, 학대다.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시작된 이제 법적인 법안에 근거가 된 법안이 이제 AB 329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주된 내용은 이 이성 간의 부부만이 아니고 동성 간의 부부 혹은 뭐 이렇게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그 바이섹슈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인구 전체의 비율로 볼 때는 적은 숫자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그 사람들의 그 성행위라든지 성생활이 많이 반영이 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은 또 어떻게까지 믿냐면은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혹은 킨더가든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가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성이 그 학생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정체성이 아니고 자기가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다른 성 정체성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런 것까지도 나는 우리 아이 내가 아는 내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데 학교가 왜 이런 걸 이렇게 일률적으로 너무 앞서서 너무 개방적이고 내용 자체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 특히 이 신자들에게는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해하죠. 네. 지금 전해주신 내용, 지침서에 담긴 내용을 옵셔널이라 하지만 만약 해당 학교 교사가 선택을 한다면 우리 킹더 아이들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위험성이 담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제 이 캘리포니아 내에 여러 지역 교육구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렇죠. 어떤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그런데 이미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교육구에서는 이게 이 프레임워크가 승인되기 이전부터 이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시작하는 그런 교육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좀 너무 표현이 좀 외설스러워서 죄송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0살, 11살 된 여자아이들이 반에서 완전히 발기된 남성의 성기 모형을 갖다 놓고 그 성기를 이 콘돔을 씌우는 그런 그거를 프랙티스를 해야 되고 남자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의 게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건 제가 방송으로서 제가 말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번 새롭게 개정된 채택된 성교육 지침을 놓고요. 미국 시민연맹 단체 중 하나인 For Kids and Country 대표가 지침서에 담긴 내용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공개한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이 내용 중에는 우리 스티브 황보 시장님께서 전해주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들이 이 남성의 생식기에 콘돔을 끼우는 것을 연습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 부모님들이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부모님들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신 건 한간에서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이고 외설적이다라고 걱정이 됐던 한 5개 정도의 책은 삭제가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예, 이제 앞으로도 이번에 승인이 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텍스트북 교과서들이 네. 이제 앞으로 승인이 될 것인데 지금 이 프레임워크에 언급이 되어 있는 책들 여러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항의를 받은 이제 책 몇 가지를 네.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승인 절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키면서도 하는 얘기가 이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이렇게 오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제외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글쎄 앞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교육을 채택한 관계자들이나 교육부 대변인들이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에는 LGBTQ 청소년들의 요구를 고려해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들을 지지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삭제된 5건도 삭제는 했을지언정 이 책을 금지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외설적이고 지나친 성교육이 어떤 것도 개정되거나 완화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앞으로도 그쪽으로 계속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죠. 그때마다 네. 이제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으면은 조금 이제 주춤하기도 하겠지만은 네. 그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BT 네. 성소수자들을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 생각을 그런 입장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학교 내에서 이렇게 뭐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네. 그렇지 않도록 해주자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렇지가 않고 네. 도리어 그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함으로써 도리어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렇죠. 것. 예,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소수를 의해서 다수가 희생이 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이거는 교육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우리 신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게 필요한 것만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들인데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고 도리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애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LGBT에 관련된 그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은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법이 돼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걸로 필수 됐습니다. 의무 사항이에요. 예. 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배워야 된다. 지금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예. 아주 저학년 교과서에도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옛날에는 가족의 그림이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었겠지만은 네. 지금 교과서 보면은 엄마, 아이들 혹은 아빠, 아이들 그러니까 동성애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뭘 가르치냐면은 이것에 반하는 가르침을 너희 부모나 혹은 다른 뭐 교회나 다른 데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spiritual abuse, 영적인 학대라는 예.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방향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이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법적으로 그만큼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미 법이 그렇게 돼 가고 있으니까. 예. 예. 부모의 권리를 빼앗기는 이런 결과들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이 개정안 성교육 지침서를 일반 부모님들도 열람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대부분 부모들은 이제 어디서
그거를 볼 수 있는지 또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프레임워크만 해도 한 거의 1000페이지가 되는데 그래요. 네. 예, 그 전문가가 아니고 늘 이 이슈를 연구해 오신 분들이 아니면은 조금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내용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어답트되기 전에도 퍼블릭 히어링 인풋 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 다 퍼블릭에게 공개를 했었죠. 예. 그럼 지금도 지금도 관심 가능하죠.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오픈하실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영어가 불편하시거나 영어를 잘 하셔도 이쪽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열어봐도 일반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겠죠. 내용이 너무 영어로- 방대하고요. 영어로 돼 있고 이제, 모호하다 예, 보니까요. 예. 이러한 이슈가 오늘날에 직면하기까지 분명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분명 지금까지 흘러올 수 있도록 무언가 허용된 것이 있었고 예. 예, 배경이 있었을 건데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AB 329 법안이 과연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가장 그 시발점 역할을 했던 게 아니었나라고 염려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그 이전에 SB 48이라고 이제 그 법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법적으로 꼭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SB 329는 AB 329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 health education의 이 subject에 조금 구체적으로 네. 적용을 시킨 그런 법안이죠.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 말씀하시겠지만은 이제 이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이 교육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압다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BT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다운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AB 329가 2016년부터 법적 효율을 발휘했다라고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하원 의원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이 하원 의원이나 또 이러한 비슷한 그러니까 비성경적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 이 성적인 이슈들을 발의하는 당사자들의 배경도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이제 샌디에고 지역구에 있는 이제 주 하원 의원이신데 민주당 의원이시고 이 SB 48이나 이 AB 329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법안들은 보면은 이제 다들 민주당 측에서 이제 발의를 한 것이고 그렇지만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이 주의회에 우리는 메가 메조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슈퍼 메조리티를 넘어서는 이 힘의 균형이 뭐 한국은 그 정당의 수명이 뭐 2.5년인가 3년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뭐 선거 때마다 정당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이제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전통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그런 이슈들을 많이 이제 푸시해 왔고 네. 공화당은 조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좌파 우파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이제 보수 이 진보 이런 표현을 미국에서 쓰는데 이 보수는 사실은 이게 뭐 변화를 하지 말자는 그런 수구는 아니고 조금 더 변화를 신중하게 하자는 네네. 신중론자들이고 민주당은 조금 이제 그 진보를 좀 빨리 받아들이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죠.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전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진보적인 그런 스테이트인데 그거는 네. 이제 민주당이 주지사를 포함해서 주상원, 주하원 모든 이 정부를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법안들은 얼마든지 통과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법안에 반해서 조금 더 우리 부모들에게 좀 이제 선택의 여지를 주자는 그런 법안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제 상정을 했음에도 이 상원 이 위원회에서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본회의로 꺼집어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법안이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위원회에서 나와서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에 의해서 통과가 되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표결에까지도 붙이지 못하도록 네. 민주당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제 SB 48이나 AB 329 같은 것도 찬성한 의원들과 반대한 의원들을 보면은 찬성한 의원들은 다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고 네. 반대한 의원들은 이제 소수지만은 다 공화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깨어서 우리가 투표하실 때 유권자로서 조금 나온 후보들 중에서 누가 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장 보호해주기 위해서 싸워줄 것인가, 싸울 후보인가, 그것을 잘 이렇게 좀 심각하게 선택을 하고 투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치권의 흐름에 덧입어서 이렇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면 정치적 흐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채택이 된다라는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AB329나 SB48 같은 이런 법안이 이슈화가 될 때 정작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들이요. 보면 히스토리가 친동성애자라든지 LGBTQ에 해당하는 이슈를 겪고 있는 사연들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슈들을 원하는 그런 세력이 꾸준하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의 뜻에 따라줄 의원들을, 정치인들을 배출을 해놓은 결과겠죠. 그렇군요. 이제 선거라는 거는 돈이 필요한 것이니까 누가 선거 자금을 가장 많이 잘 대어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좀 성개방적인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제 혹은 이제 성소수자들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슈를 푸시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정치 세력들이 꾸준하게 지금까지 노력해온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주 하원이나 상원 중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성소수자인 의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법안들을 발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다만 또 일부 정치 의원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목소리를 반대하고 또 대안을 세우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상원 의원 중에서도요. 네. 저희가 퍼블릭하게 알려진 의원으로는 일단 마이크 모렐 의원이나 브라이언 존스 의원들이 이와 같은 행보에 의견을 반영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요? 예, 근데 이제 워낙 그런 분들의 이 정당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이게 법안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영향은 전혀 없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법을 저지시키거나 혹은 자기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희박하다. 너무나 이 힘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노는 시소를 보면은 네. 양쪽에 비슷한 체중의 아이들이 앉아 있어야지 한쪽에서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네. 한쪽에 이 상대방에 있는 아이의 2배쯤 되는 무게의 아이가 앉아 있으면은 절대로 이게 이 균이 이 평양 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예. 너무 이렇게 힘의 균형이 너무 일방적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제지하거나 혹은 이런 법들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너무나도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그것이 현 캘리포니아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럴 때 이 많은 분들이 공경하게 말씀하시는 캘리포니아가 결국은 미국 정책을 이끌고 반영한다. 그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정말 크리스천 정치인들을 잘 배양하고 또 성경적 이슈와 그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십을 많이 우리가 보트하고 관심을 갖고 후원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꼭 크리스천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이 크리스천 가치관을 지켜줄 만한 후보를 우리가 네. 잘 선택을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적으로. 네. 이런 것들이 법을 통해서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러나 저희가 투표 때나 또 보트를 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들의 인포메이션이나 또 그 백그라운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인포메이션 적고요. 네. 그에 대한 팁을 좀 더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주류 사회 속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언어적인 문제들 때 어려움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혹은 이제 언론이 조금 노력을 해서 그런 어디에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우리가 안내를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크리스천 법률 기관이나 또 성경적 시민 단체, 난프라핏 기관들의 그런 취지를 저희가 언론이나 다른 퍼블릭한 교회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실어줄 필요성이 있다. 예. 그 반대 쪽에서는 이제 그런 그런 행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우리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자기들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하면서도 이 교회의 이 가치관을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지켜주기 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주류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또 해야 된다고 저는 후원도 생각합니다. 필요하고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막 여러 네네. 분야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투자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적인 흐름이 계속 이제 교회가 공격을 받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예산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런 단체들을 우리의 설교권을 지켜주고 네.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지켜주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켜주는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우리가 계속 후원을 해야 된다고 또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죠.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적인 실천 방안 한 가지를 전해 주셨는데요. 부모 개개인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에 후원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하셨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정치 상황으로는 굉장히 참담하고요. 이러한 이슈의 흐름을 뒤집을 만한 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하셔서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에는 이번에 채택된 성교육 지침서로 인해서 이제 홈스쿨링 또는 교계마다 뭐 철치 크리스천 스쿨 이런 대안들을 많이 마련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얻어야 될 교훈과 또 대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 주시고 맺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선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흐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이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이 종교적인 그런 이제 자유가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 주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며 또 한 가지 당장 우리가 부모님들 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교인이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그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프레임워크는 통과가 됐지만은 이 지역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든지 이 교육부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방송할 때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꼭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실질적 조언 너무 많이 더해 주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공립학교 비도덕적 비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함께 기도하시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인데요. 매주 복음방송과 6월 한 달 동안 함께하는 GBC 특별기획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새로운 성교육 지침에 따른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성경적 대안 계속해서 남은 5시간의 특별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성경적 해답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안 머리 모아 또 기도하면서 마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도움 주신 스티브 라팔마존 항보시장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